또 제주노화의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아, 네네. 네, 네. 꿀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명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기간이 되면 나간다. 그죠? 일단 22년 1월 20일 이렇게 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월세를 먹는다든지 네, 뭐 등등. 네. 중도 해지된 때에 나간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원칙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뒷부분. 요 부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 또는 연장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명도한다. 이런 부분을 써놓으셔야 돼요. 써놓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한. 제가 아침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아까 꿀팁이라고 답을 조금 유보해둔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요번에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서 그 2년 뒤에 나가는 걸로 재소나를 했는데, 또 2년 마무리하고 나서 만약에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할 때, 그 연장된 계약에서는 재소나가 유효하냐? 그걸로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요런 문구들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판결, 우리가 주문, 판결의 결론이라고 하거든요. 판결 주문의 어떤 명확성, 이런 이유 때문에 딱 거기에만 판결의 효과가 미치는 걸로 딱 적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판결의 효력은 두 사람 간의 분쟁에서 계약 기간이 이 계약에서 2년짜리 계약에서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되거나 이런 용도에 한해서 명도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갔을 때는? 그때도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걸 써놓으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쓰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재소송회를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들고 돈도 들기 때문에 요 문구 하나를 딱 적어 놓게 되면은 그 똑같은 임차인이 하고 계속 연장되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그런 계약으로 연장되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 없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돈을 안 들일 수 있잖아요. 요거 안 넣어서 분쟁이 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 없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연장된 계약에서 만약에 세입자가 안 나간다거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써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도움 됐죠? 예. 또 다른 꿀팁.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최근에 사례인데 재소나를 하면서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월 관리비는 월 90만 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피신청인은 이제 보통은 임차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집행력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월세를 관리비를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이 관리비는 월 90만 원이잖아요. 관리비를 안 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밀린 관리비를 가지고 판결 없이 바로 임차인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적어 놓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뺏어올 수 없다. 임차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보십시오. 바르게 쓴 이게 오답, 정답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월 관리비 90만 원을 지급한다.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데 90만 원으로 한다와 지급한다. 네. 언제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판결의 이제 효력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기판력 또 집행력 이런 표현을 쓰는데 판결의 집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행 의무를 이행해라, 이행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가야 돼요. 소송법상 이제 특색인데 규칙인데요, 소송법상.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 안 할 때 그 주문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 두 글자로 완전 바뀌어지네요. 이게 할 수 있냐 없냐가. 그렇죠. 뭐 지급하는 월 관리비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뭐로 한다. 지급하라
이런 그 이행 주문이 아니거든요. 이행 판결, 이행 주문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 90만 원을 이체하라도 되는 거죠. 이체하라는 조금 이제 아니에요? 예,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 예. 뭐뭐를 지급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또 하나 볼까요? 네. 그 밑에. 또 비슷한 거죠. 뭐 월 임대료, 공공요금 등 지급할 일체의 채무에 대해서 지체된 날로부터 월 15%의 연체료를 적용한다. 오, 맞는 것 같은데? 적용한다 이래놨어요.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와,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여 지급한다.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런 연체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적용만 하면 안 되고 이행하라는 딱 그게 문구가 있어야 해요. 지급한다, 이행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돼야지 집행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쓰는 변호사님도 많이 있나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 그게 이제 재손화해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변호사가 안 하고 그냥 직원들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시킬 때는 그냥 임대차 계약서 보고 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 문구들이 대체로 이제 오답이잖아요. 오답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 그냥 임대차 계약서는 뭐뭐를 지급한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네. 월 관리비는 7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70만 원으로 한다. 그렇죠. 네. 7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연체료 15%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이행하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인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게 이제 법률가로서의 의무이자 책무인데 그거를 사무장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도 초반에는 이렇게 안 쓰셔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저희들도 이제 그걸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명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으니까. 예, 명도한다는 거니까 언제 명도한다. 또 차임 연체하면 명도한다. 이거는 제대로 써놓는데요. 네. 나머지 부분들을 좀 소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월 임대료는 언제 지급한다. 지급한다. 이런 부분으로 안 쓰고 월 임대료는 7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계약하면서. 계약서에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재소전화의 신청서에. 재소전화의 신청서에. 네. 지급한다. 네. 이행한다. 예. 그게 이제 이행 판결의 어떤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문이 그런 형태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판결에는 뭐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뭐 형성 판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유일하게 이행 판결 뿐이거든요. 그래서 확인 판결은 예를 들면 너하고 내하고 이혼한다. 또는 그 채무가 없다. 이 시점으로 해서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 채무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렇죠. 그냥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거지.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소환을 할 때 그냥 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의미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집행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사무실 소개를 이제 조금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그 가격 말고도 또 이점이 네. 우리 최한석 변호사님 로티스에 와서 하면 네. 가격 말고도 또 뭐 이득이 있나요? 이제 일단은 보수가 저렴한 게 그게 장점이고 네. 이 재손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재손화가 많이 좀 확산돼야 된다. 여러 면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에서 주로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보급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확실해서 확고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많이 이제 싸게 하고 그 덕분에 그 재손화 처리하는 경험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좀 실수가 없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맞춰줄 수 있는. 나중에 해놓고 나서 이거 집행도 안 되는 거 이거 왜 했어요?
이런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는 예, 정확하게 정확한 일처리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죠. 근데 강남 건물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수도권만 나가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점점점 그 필요성을 이제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벼보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깨닫고 그다음에 소문 그게 재순화에 안 하고 소송에서 너무 혼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담들이 막 많이 넘쳐나니까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고급 주택도 많이 하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임대차 할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호사 보수 이런 부분들이 한쪽당 기본적으로 선임하게 되면 30만 원씩을 받는데 이 보수가 조금 많이 저렴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저렴하고 네. 그다음에 제 보수는 이게 큰 건물이라고 그래서 소속물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큰 건물이라고 그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액제로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와, 물건이 커지면 제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네. 따지기도 조금 어렵고요. 음. 그 물건을 어떻게 해서 비율적으로 얼마나 더 높일까라고 하는 뭐 따지기도 더 어렵고 또 제가 전략적으로 아마 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은 한번 우리 양은 씨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임대차 보증금 1억인 계약에서는 좀 많이 받아야죠. 제가 30만 원 받는데 다른 변호사는 40만 원인데 예?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이 한 10억인 계약에서는 저는 30만 원 받는데 다른 변호사는 100만 원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렇겠죠. 차이가 점점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그러면 경제상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많이 오는 그 의뢰인이 누구겠습니까? 큰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항상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제가 10년 전에 그런 이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해온 결과 제가 다루는 고객들이 제가 다루는 임대차 계약의 고객들이 상당히 큰 건물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계속 계약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변호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그게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감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어디 가나 뭐 비슷해 이런 생각들이 많으세요 다들. 그러면 이왕이면 비슷하게 하는 거는 싸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이 한 100억 이런 계약들 환산 보증금을 해서 한 100억 이런 계약들도 저는 3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는 한 2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게 조금 높아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건물주들이 저를 알고, 여기는 왜 이렇게, 예전에는 내가 200만 원씩 줬는데, 여기는 왜 30만 원이야? 이러면서 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야, 미끼 상품이네요.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저를 좀 알리는 홍보 수단이고 저는 이제 왜냐하면 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또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조금 믿지더라도 업무로서 알게끔 하고 호감을 주고 해서 마트에 미끼 상품 있듯이. 네. 그렇게 또 소송이 부동산에 소송이 많은 게 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그렇죠. 임차부터 해가서 그렇죠. 재산 분할부터 네. 많잖아요. 소송은 거의 가진 재산에 비례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큰 건물들은 큰 사건이 생기고요. 그렇죠. 아까처럼 뭐 원룸에서는 원룸 같은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재소전 화해나 아니면 법률은 무조건 노티스.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네. 적당한 그리고 저렴한 그렇지만 확실한 법률 서비스. 네, 많은 경험으로 실수 없는 그런 일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강석 변호사님이 25년 살아남으신 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그런 뭐 이제 고민들 변호사 제가 25년 차니까 네. 변호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더 이제 포인트를 두고 역점을 두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그 힘을 빼고 리드미컬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제 손화에 역점을 많이 둔 편입니다. 좋습니다. 책도 좀 이렇게 전자책도 있고요.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자책도 있고 또 양식도 많고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저한테 맡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혼자서 하시다가 조금 가격이 적당하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머리 드시면 아픈 것보다. 그렇죠. 변호사가 또 법정 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네이버에 노티스 한번 치셔가지고 네.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